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재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9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이라고 하는 파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헌법인데요. 이 헌법이어도 우리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인권이 뭐냐? 인권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인권. 인간의 권리 이런 뜻이에요. 사람 인자, 권리 권자, 사람의, 인간의 권리.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가 이게 인권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해당하는 거예요. 잘났고 못났고 부자고 안 부자고 그 다음에 예쁘고 안 예쁘고 다 필요 없어요. 장애가 있든 없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죠? 모든 사람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인정되는 어디서나 인정되는 그게 바로 인권입니다. 어디서 보편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대를 막론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죠? 자, 누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은 다 소중해. 그죠? 당연한 거. 인간은 다 존엄해.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다 귀한 사람들이야. 자, 이거는 과거에는 귀했는데 지금 안 귀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인간, 사람의 목숨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귀하다는 건 당연한 보편적인 천부인권. 누구나 인간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이게 바로 천부인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주신 권리다. 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권리다. 자연권. 기본적인 권리다. 자, 항구적인 거, 영원한 권리예요. 영원. 그래서 뭐 이런 기본 인권이 한 뭐 3년 있다가 끝나고 이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가는 영원한 권리라는 거고요. 자, 불가침, 침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인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요. 내 인권을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요. 자, 우리는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자, 야, 내 자유 가져가.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남의 자유 막 침범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의 권리라는 게 인권이고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마땅한 권리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권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금 너무너무 강조를 했잖아요. 제가요. 격하게. 근데 옛날에는 인권을 잘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쵸? 옛날에는 인권이 짓밟히는 게 뭐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권을 소장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인권이 소중하게 됐는지 우리 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인권의 역사입니다. 자, 옛날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했던 사건이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전과 후, 시민혁명 이제 근대를 상징하는 사건인데요. 자,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에 많이 달라집니다. 자, 시민혁명 전에는 우리 대부분의 사회는 신분사회였어요. 신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민, 천민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분이 있습니다. 엄연히 뭐 서양도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귀족이 있었고 이렇게 평범한 평민이 있고, 자, 우리 이런 천한 취급을 받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권리가 달랐죠. 그리고 그렇게 특히나 뭐 평민뿐만 아니라 우리 천민은 너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인간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짓밟혔죠. 근데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죠. 신분사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권리가 침해당하는,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참 많았다. 자, 그런데 시민혁명 이후부터는 자, 우리가 이제 인권, 제대로 된 인권의식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인권 굉장히 이제 소중하다는 게 점점점 발전이 됐겠죠. 자, 그래서 시민혁명 전에는 별 볼 일 없었고 시민혁명 이후부터 우리가 드디어 천부인권 사상, 인권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인간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거다. 자, 그 마인드 때문에 결국에 시민혁명이 터졌잖아요. 우리 정치할 때 배우셨잖아요. 옛날에는 자, 인권이 없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왕 말 듣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왕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게 이렇게 태어난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내놔라 이렇게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3대 시민혁명이 있었잖아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자,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인권 보장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권에 관련된 이제 문서, 주옥 같은 문서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건마다도 문서가 있었는데, 자, 명예혁명 때는 권리장전, 독립혁명 때는 독립선언서, 프랑스 대혁명은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자, 주옥 같은 문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권 보장을 나타내는 어떤 효시가 되는 그런 문서로서 1215년에요. 우리 영국의 대헌장을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대헌장, 영어로는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문서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문서는 귀족들이 왕한테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 들이민 문서예요. 왕, 네 멋대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을 약간 태클 거는 거죠. 누가요? 귀족들이. 자, 그래서 최초로 그래도 국왕인데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왕한테 막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러는 건. 그래서 이 문서를 최초로 국왕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 문서다라고 해서 나름 의미를 두는 겁니다. 자, 이게 인권보장 역사에서는 이제 영국의 대헌장을 제일 처음에 언급하고요. 하지만 이 시대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이 문서만 대단한 거지 인권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때예요.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터졌고 시민혁명 이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인권의 마인드가 싹 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찾았잖아요. 자유권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근데 누구만 돈 많은 남자들 부르주아만 우리가 정치를 하니까 화났잖아요. 왜 우리 노동자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은 안 껴주냐 우리도 정치하게 해줘. 자, 그게 뭐였어요? 참정권이었죠. 싸웠죠. 처음에는 자유를 얻어내고 그 다음엔 참정권을 얻어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권리를 찾아온 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태어나고 보니까 이 모든 권리를 다 주죠. 당신에게 이 권리가 다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 태어났다면 이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워서 내놔에서 하나 얻고 내놔에서 또 하나 얻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거고요. 자, 그러다가 자유권, 참정권 얻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경제가 막 발전해지죠.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런 식의 빈부격차.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힘들어요. 평생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뭐 맨날 제자리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기겠죠. 아니 나도 똑같은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맨날 당장 먹을 밥이 없어서 걱정해야 되고 밥도 못 먹어서 걱정하는 게 이게 뭔가 인간다운 삶이냐. 인간이라면 최소 새끼는 제대로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한테 바라는 거죠.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는 해줘라. 이 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최소한 인간, 솔직히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새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인간이 누려야 될 그 새끼조차 못 먹는다면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은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많아졌죠. 뭐 빈부격차나 이런 거. 그래서 최소한 인간답게는 살게 해달라 이런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자, 대표적으로 그걸 대표하는 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최초의 복지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919년에 자, 이 바이마르 헌법 최초의 복지헌법이라고 하고 이 복지헌법에 나온 우리의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라는 것도 순서가 있네. 시대가 있죠. 제일 처음엔 자유를 얻고 참정권을 얻고 그 다음 사회권을 얻었구나.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마인드가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생각나죠? 히틀러가 어떤 짓을 했죠? 안내일기 생각나시잖아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네,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학살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학살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틀러가. 자,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세계 전쟁을 하지 말자는 세계 평화를 위하는 우리 국제연합 유엔이 탄생되죠.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엔이 탄생하면서 유엔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자, 전 세계 인간은 다 이런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는 자,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인권이 짓밟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갖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집단적으로 저 나라에서 인권이 짓밟힌다. 특히 북한이나 이런 데서 인권 밟힌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딴 나라 애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대권, 집단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생각하자 집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 침해가 있다면 같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집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권도 역사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뭐 인종차별, 여성, 아동에 대한 학대,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아직도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나 민족 대학살 등의 이유로 아직도 이제 이런 난민들, 뭐 시리아 난민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여성차별 철폐 협약도 나오고 계속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 인권을 지키기에 노력하자 이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시민혁명부터 제대로 된 인권 개념이 싹 텄고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 집단권, 연대권까지 쭉 이런 식으로 인권이 점점 발달해온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헌법, 대한민국 최고의 법 헌법에는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국가의 최고의, 최상위, 가장 높은 법인데 거기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적어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자, 법에 적혀져 있는 건요, 국가가 우리에게 지켜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부러라도 적어 놓는 거죠. 국민들한테 이러한 권리를 드리겠다. 지켜드리겠다는 거죠.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무슨 역할을 해줘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당신들의 국민들의 인권을 꼭 지켜드리겠다는, 그래서 헌법에다가 별명을 붙여준 거죠.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이다. 그래서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일부러 법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지켜줘야죠. 거기 그러니까 우리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법에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권 이런 거 적어놨어요. 자, 근데 만약에 뭐 청구권, 뭐 사회권 이런 걸 안 지켜준다. 그럼 우리 따질 수 있죠. 아니, 법에 있는데 왜 안 해줘?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법에 적어준 거예요. 국민들이 할 말이 있게 해주는 거죠. 안 지켰을 때 할 말이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헌법에 적어놓고 약속해준다고 해놓고 안 지킬 때는 우리도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켜주려고 법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헌법이 지켜줘야 되겠죠. 헌법은 이 약속이에요. 중요한 약속을 했잖아. 국민들한테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이 헌법을 막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헌법을 지켜야 되겠죠. 헌법을 보호해야 돼요. 이 헌법이 뭔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줬는데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이 헌법을 우리가 지키는 수단들을 만든 겁니다. 자, 첫 번째, 헌법을요 고치지 못하게, 쉽게 못 고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게 복잡합니다. 엄격하다. 자, 왜 그러냐?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옛날에 대통령들이 헌법을 맨날 고치는 거예요. 헌법을 고칩니다.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법 헌법을 고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내용이 더 좋으니까 이걸로 바꿀게요. 그럼 이해가 되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을 넣으려고 바꾸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2번이나 헌법을 바꾸는데, 자, 자기 대통령 오래 해먹으려고. 네, 자기 대통령 오래 해먹으려고, 예를 들면 2번까지만 된다 이걸 고쳐서 초대 대통령은 뭐 횟수 제한 없이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고쳤어요. 마찬가지 박정희 대통령도 헌법을 고치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헌법을 고칠 때마다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고쳤어요. 네, 그러면 자, 오히려 헌법을 고치는 게 국민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걸 함부로 못 고치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헌법 고쳐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했잖아요. 기존의 대통령들이, 그런 대통령이 많았기 때문에, 자, 우리 헌법이 그렇게 고쳐지면 문제가 생기죠? 헌법이 안 고쳐져야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잖아요. 그런 이유로 일부러 헌법을 고치는 걸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고치지 마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래서 함부로 헌법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헌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을 고치려면요,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일단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는 3분의 2가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가 헌법을 고치는 걸 찬성한다, 찬성을 하면 끝이 아니라 그럼 바뀌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전체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50%가 안 넘으면 또 무효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반 이상은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사람의 또 반 이상이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헌법 개정해도 좋은 거구나. 국민들이 찬성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헌법을 바꾸는 게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놨다. 함부로 바꿔서 국민들 이렇게 권리를 인권을 질밥하는 일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는 권력분립이라고 해서요. 국가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합니다. 자,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데 왜 일을 나누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법을 만드는데 자,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상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 만약에 그런다면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못 만들게 견제하는 거예요. 자, 이번 행정부는 법을 집행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역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을 해요. 그럴 때 국회하고 사법부가 못하게 막는 거죠. 자, 이번 사법부는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하는 그 판결이 국민들한테 억울한 판결을 막 내리는 거야. 자, 이럴 때는 또 입법부, 행정부가 나서야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일을 잘못하고 국민들에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을 때 서로 견제하라고 나눠놓은 거야. 자, 그것도 우리 헌법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그래서 권력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어떤 기관이 권력을 집중해서 헌법을 침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나눠놓은 거다. 못하게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헌법재판소 하는 일을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헌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해요. 헌법을 진짜 어겼나 안 어겼냐 심판해가지고 네, 만약에 법을 어겼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 불행사,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을 괴롭혔거나 해줘야 될 걸 안 해줘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거야. 또는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어요. 그럼 잘못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은 최고의 법이고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법이에요. 이 법이 함부로 우리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보호하겠다고 엄격하게 헌법을 개정하는 걸 엄격한 절차를 만들었고 권력분립하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우리 인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요, 바로 권리가 있겠죠. 자, 어떤 권리를 그러면 정말 약속을 했는지. 자, 권리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바로 기본권은 뭐가 있느냐? 자, 바로 6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이제 제일 위에는 이거부터 나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은 가치가 있고요. 존엄하고요. 다 존귀하다는 거죠. 자,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인간은 다 소중하대.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굉장히 두루뭉실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기본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기본권, 이 나머지 기본권도 당연히 추구하는 이념이다. 기본권의 완전히 핵심 가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고 소중하시고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 자유와 평등할 때 우리 평등권, 자유권, 그다음에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5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어떤 사례를 주고 설명을 주고 무슨 권입니까? 무슨 기본권입니까? 고르시는 거. 이 5개 중에 고르는 건 정말 단골 문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대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시민혁명으로 자,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얻어냈어요. 그 시절의 자유와 평등.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해집니다. 이제 신분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신분, 옛날에 신분이 있었어요. 그건 평등하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신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소중하신 사람들입니다. 다 평등합니다. 우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고요. 네, 종교 때문에 차별도 안 받아.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차별받거나 그러지 않고요. 사회적 신분 없죠? 네,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은 평등한 차별받지 않는